안녕하세요. 좀 놀던 아빠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영상을 이거를 담아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일단 우선 제가 하는 일은 본업은 아파트 분양 대행사입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집을 다 지어 놓은 이제 아파트. 일명 이제 소형 아파트라 하죠. 소형 아파트를 이제 제가 분양하는 일을 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선분양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후분양 일을 해요. 건축주한테 이제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 건물을 제가 맡아서 이제 분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영상을 오늘 제가 찍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. 요즘에 정부에서 이제 집에 대해서 대출 규제에 대해서 좀 많이 막고 있어요. 대출 규제를 많이 막고 있는데 무엇이 이걸 막음으로 해서 이제 일반 서민들이 뭘 피해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. 자, 우선 첫 번째. 제가 이렇게 이제 작은 세대수, 보통 이제 세대수 200세대 미만의 아파트를 좀 많이 분양을 하는 편이에요. 이제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죠.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거는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서민이에요. 돈이 없거나 대출을 70%다 받아서 집을 장만해야 되거나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이제 뭐 70% 정도 이제 대출이 뭐 이제 직접 가지고 있는 돈은 이제 30%만 있으면 되겠죠.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 청약을 넣어가지고 당첨이 되면 이제 이 실제로 거주를 하거나 투자 목적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그런데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뭐 대출이 규제가 바뀌고 뭐 어떻게 해도 다 어떻게 해서든 다 이제 대출금을 하고 잔금하고 중도금하고 다 어떻게 해서든 마련을 해요. 근데 이제 이렇게 작은 세대수인 아파트들은 뭐 중도금이라는 자체가 없어요. 그냥 계약금 10% 입주하기 전까지 잔금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면 입주하기 잔금이면 이제 대출 70% 이제 그다음에 잔금 이제 10%, 30% 이렇게 되겠죠. 이제 10% 걸었으니까 20%만 남기면 되는 거죠. 그럼 나머지 이제 90% 맞춰지잖아요.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을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00세대다. 그러면 이 중에서 대출 70%를 발생시켜서 입주하시는 세대는 약 80세대 정도가 돼요. 그리고 이 중에 이제 10%가 또 있어요. 10%인 분들은 이제 자기가 돈을 진짜 실제로 가지고 있는 분들의 대출 없이 이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. 근데 이분들도 보통 보면 돈을 탈탈 다 끌어 모아가지고 이 집을 장만을 해요.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이제 실입주금도 부족하고 대출도 다 안 나오고 이런 분들이에요. 이런 분들도 뭐 신용대출 땡기고 뭐 금융이랑 금융 다 땡겨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. 근데 이런 분들은 제가 좀 굳고 좀 많이 말리는 편이에요. 왜냐면은 집담보대출금 나가야 돼, 신용대출금 나가야 돼. 이렇게 하면 그냥 한 달 월급 받는 돈 꼬박 집에다 다 꼬라박아야 돼요.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분들은 극구 그냥 집을 사지 말고 은행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나 아니면 일반 월세를 그냥 살아라고 해요. 그렇게 해가 돈 좀 더 모아서 집을 장만하라고 하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은행 70% 이제 뭐 대출 땡겨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뭐 월급 받아가지고 이제 이자 갚고 원금 갚고 요즘에는 이제 원금 이자 거진 같이 갚는 시기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갚고 이제 돈이 좀 목돈이 생기면 중간에 이제 갚아 나가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뭐 1,000만 원 단위로 이제 1년에 갚아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. 총 대출 금액의 10%까지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보통 그렇게 하라고 해요. 그래야 나중에 되면 이자도 줄어들고 이렇게 된다고. 근데 요즘에 이제 정부에서 좀 이제 규제를 좀 바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. 이제
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막 감정가에 이제 70%를 해버려요. 근데 또 대출도 70%또 다 안 나와요. 이제 막 60%이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. 또. 그러니까 와 머리 아파요. 이제 돈 없는 사람도 집 더 못 사게 만드는 거예요. 이거는 서울 쪽이나 이제 대단지 아파트들 주택 청약하는 이런 아파트를 겨냥을 해서 한 건데 이런 작은 아파트까지 같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. 정말 진짜 돈이 없어서 여기 오지. 돈이 있는데 이 작은 아파트 오겠어요? 절대 안 와요. 작은 아파트. 돈 있는데 왜 작은 아파트 와요? 큰 아파트 가지. 그렇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들까지 같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. 이 피해를 봄으로 인해서 이 작은 아파트를 짓는 건축주들까지도 피해를 봐요. 왜? 대출이 안 되니까 집이 안 팔려요. 이놈의 규제를 계속 강화를 시키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, 이제. 규제를 이제 보면 지금 또 이제 보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이제 1가구 2주택으로 이제 취급을 한다고 그래요.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이제 세금을 좀 덜 막기 위해서 덜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진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있어요. 수입원이 전혀 없는 분들. 연금 수익만 있는 거예요. 이분들. 연금 수익 없는 분들도 있겠죠.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돈벌이가 없고 누군가가 용돈도 안 줘요. 하면 조그만한 월세 수익이라도 이제 받으려고 이제 오피스텔을 구입을 해요. 근데 오피스텔을 돈 다 주고 구입하시는 분 절대 없어요. 융자 다 땡겨가지고 70% 80%가 대출 땡겨가지고 나머지 돈으로 이제 뭐 한 1,000만 원 2,000만 원 갖고 이제 여기다 오피스텔 투자를 하는 거예요. 투자를 해가지고 월세 뭐 40만 원 50만 원 받거든요. 가면 와 1,000만 원 2,000만 원 해가지고 월세 40만 원 50만 원 받으면 많잖아요. 근데 여기서 이 대출했으니까 대출금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. 맞죠? 그럼 대출금 한 30만 나가요. 그러면 시중에 1, 20만 딱 남거든요. 1, 20만 원이 소소한 용돈이 되는 거예요. 1, 20만 원이 순수 내 용돈이냐? 또 아니에요. 1, 20만 원 중에서 주택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. 맞죠? 주택 세금 내고 나면은 실제로 1년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씩 20만 원이지만 가면 중간으로 뚝 잘라서 10만 원 하기엔 좀 애매하고 한 12만 원 정도로 잡는다 치고 순이익이 12만 원 남는 거예요, 이제. 그럼 1,000만 원에 12만 원 한 달이면 이자 좀 괜찮은 편이에요, 이거.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다르게 생각해야 될 점이 오피스텔은 세금이 있어요. 일반 주택이 예를 들어서 세금이 10만 원 나오면 오피스텔은 세금이 20만 원 나와요. 그러면 1년에 두 번을 내니까 40만 원이 되겠죠. 40만 원 내면은 12만 원 잡고 1년이면 12개월이잖아요. 그럼 130만 원 정도 돈이 돼요. 130만 원에서 40만 원 돈을 빼요. 그럼 90만 원이에요. 맞죠? 1년 총 수익이 90만 원인 거예요. 근데 이어서 세금을 때린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. 말이 안 되는 거예요, 이거는. 이 세금, 1가구 2주택이라는 세금 자체도 이 사람의 총 소유 재산에 얼마가 넘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1가구 2주택을 해당을 해야 되지. 정말 서민들, 내 집은 1억짜리, 그러니까 토탈 금액이 1억인데, 여기에 융자가 70% 잡혀 있어요. 그러면 이거는 따지고 보면 3천만 원짜리 집이거든요. 은행 유자 계속 갖고 있잖아요. 근데 3천만 원짜리 집에 사는데 막 세금 40만 원씩 때리는 거예요. 와, 이씨, 날강도. 이렇게 하고, 근데 여기 세금을 정식적으로 정말 이렇게 때립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오피스텔을 이제 구입을 했는데, 이거 은행 융자 다 빼고 나면 내 돈은 1,000만 원밖에 안 들어간 거라. 근데 이건 재산으로는 1억을 또 잡거든요. 그럼 여기 1억에 대한 또 세금 또 내리는 거라. 그럼 나는 토탈적으로 4천만 원짜리 집 가지고 있는 거예요. 4천만 원씩 가지고 있는데 세금은 1년에 50만 원씩 내야 되는 거라. 60만 원 내는 거지. 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 오피스텔 가지고 있으니까 이 개 같은 경우 어디 있어요, 진짜. 이런 세금 정산 방법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거는,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제지를 한다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. 아파트 청약으로 하는 아파트들을 겨냥을 해야지. 그러니까 대단지 아파트죠. 막 세대수 500세대, 뭐 1000세대이 넘어가는 아파트들. 그런 아파트를 겨냥으로 해서 대출 규제를 잡아야지. 이렇게 작은 아파트들, 그 다음에 작은 아파트 뭐 한두 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. 뭐 물론 없으신 분도 있어요.
예, 은행 이자가 부담스럽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월세로 계속 살거나 전세로 사시는 분. 그리고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냥 월세로 사시는 분. 아니면 정말 이제 뭐 월세 싼데 이런 데 사시는 분들. 우리나라에는 이런 분들이 더 많아요. 잘 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. 저 역시도 못 사는 사람이에요. 못 사는 사람인데 이 세금을 이렇게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집이 뭐 2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이 중에 은행 융자 1억 4천 잡혀 있어요. 1억 4천 잡혀 있으니까 저는 따지고 보면 6천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. 맞죠? 6천만 원짜리 집인데 세금 40만씩 내요. 아, 정말 많죠. 근데 여기서 40만 원 내, 1년에 40만 원 세금 내죠. 그 다음에 이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료보험비까지 올라가요. 재산세로. 6천만 원에 대해서 재산세를 떼지면 될 건데 그렇게 아니에요. 집값에서 세금을 때려버려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은행 이자 대출 땡겼으니까 이제 은행 이자 내야 되죠. 그러니까 뭐 세금 장난 아닙니다. 이런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하는 거를 좀 많이 바꿔야 돼요. 이 위에 분들은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몰라요. 아예 전부 다 자기들 눈에서 보는 시점으로 이제 뭐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딱 뉴스 같은 걸 보면 막 전세 뭐 이런 걸로 자기는 살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막 하잖아요. 근데 하는데 보면 그거예요. 전세 막 5억짜리, 6억짜리, 10억짜리 이런 데 사는 전세 기준을 보고 있지. 밑에 정말 서민들 뭐 전세 1억, 뭐 전세 6억, 전세 6천 이런 거를 보고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뀌어야 돼요. 그래야 작은 아파트를 팔고 있는 사람들도 먹고 살고 건축주들도 먹고 살고 일반 서민도 그냥 내 집 마련할 수 있고 이런 이제 제도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. 저 역시도 이제 이 분양 대행사를 하면서 뭐 돈을 잘 벌 때도 있고 못 벌 때도 있어요. 근데 뭐 저도 이제 그만큼 세금도 내고 그렇게 하는데 이 세금 역시나 너무 과도하게 내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된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뭐 1년에 이제 수입은 들쑥날쑥 하니까 1년에 3억을 벌었어요. 와, 정말 많아요, 3억이면. 근데 여기서 광고비도 나오고 뭐도 나가가지고 막 이런 지출 나갈 거 아니에요. 그럼 종합소득세나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. 아닌데요. 근데 그 다음 해에 부동산 정책이 바뀌고 뭐가 바뀌고 해가지고 어라? 한 2천만, 3천만 원밖에 못 버는 거예요. 와, 2천만, 3천만 원 벌면 이제 손가락 빨게 되는 거죠. 왜냐하면 여기 또 부가세도 포함되어 있고 세금도 내야 되고 이런 거예요. 그러면 그 전에 벌었던 돈으로 또 닦아 써야 되는 거예요. 근데 그 다음 해에도 경기가 또 안 바뀌네 이러면서 그 전에 벌었던 돈으로 또 먹고 살아야 돼요.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? 그 전에 벌었던 돈으로 종합소득세 세금을 때려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세금 때린 걸로 인해서 의료보험도 약 3배가량 올라버려요. 지금 현재 제가 의료보험은 그때 당시에 이제 만약에 20만 원을 냈으면 막 수입 한 번에 확 많아져가지고 의료보험 70만 원씩 내고 이래요. 그럼 이렇게 세금 내는데 세금 내고 뭐 내고 하다 보면 볼일 다 보고 나는 남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. 실제로 따져보면 막 순이익도 없고 마이너스 치는 경우가 더 많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. 일반 자영업자, 저 같은 경우에도 자영업자거든요. 일반 개인 사업자예요. 개인 사업자들 세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. 한순간의 수입으로 세금을 때려버리니까 그 뒤에 너희를 말아먹든 말든 뭐 돈을 우리한테 뭐 마이너스 치면 나라에서 세금 안 줘요. 돈 안 돌려줘요. 무조건 번 거에 대해서만 돈을 개인내라고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야 작은 아파트 분양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고 서민들도 먹고 살고
내 집 마련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집 담보하고 있는 이런 규제는 좀 세밀하게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이상 결론은 내 돈 주고 집을 사도 아니지, 내 돈 주고 해야지. 대출 규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경기는 힘들어진다. 이건 것 같아요. 돈 있는 사람이 전세를 내놓고 전세로 들어온 사람은 돈 좀 더 모아서 더 좋은 집을 사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는 거니까. 근데 뭐 1가구 2주택 오피스텔까지 다 잡아묶어보고 이래 보면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이상 혼자 주절주절 거렸습니다. 뭐 핵심은 없어요. 그냥 하고 싶었던 말들을 지금 해보는 거예요.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.